네, 문창국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진 사퇴냐? 아니다, 낙마다. 네, 자진 사퇴는 스스로 그만둔 거고요. 낙마는 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네, 억지로 그만둔 거죠. 떨어진 거죠. 네, 일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수층들이 박근혜 정부에 크게 실망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둔도검객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자진 사퇴냐 낙마냐? 일단 형식은 자진 사퇴입니다. 낙마냐 자진 사퇴냐. 이 대통령께서 이 외유 중에 외국 출장 중에 이 인준을 요청하는 서류에 제가를 안 했잖아요. 네, 임명 동의는 예. 제가 안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청와대에 의중은 드러난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사퇴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했겠죠. 네. 근데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도 뭔가 청와대와 교감은 있었을 겁니다. 네. 직접 대통령하고 뭐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교감은 있었겠죠. 누군가가 사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대통령에게 너무 짐이 되고 있다. 청와대에 한번 부르지 않았죠, 이번에. 예. 오신 다음에. 예, 그렇죠.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건요. 예, 네, 그렇죠. 비공개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 모르겠죠. 아마 들어갔어도 그 정도 같으면 기자들이 알았겠죠. 네. 기자들이 뭐 집 앞에서도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삼청동에도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좀 이따 제가 네, 그 점 좀 이따. 어떻든 이제 지명 철회를 하게 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란 말이에요. 네. 문자 그대로 최악의 경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입니다. 네. 지명 철회를 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전효숙 헌재 소장 같은 경우는 원래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네. 이분께서 사표를 쓰고 나가버린 상태에서 헌재 소장을 임명을 하니까 이 법을 위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러니까 전효숙 그 재판관과 이 지명자와 이 노무현 대통령 간에 이 전효숙 그 지명자가 이 지명 철회를 요청하는 이제 형식을 취해서 대통령의 최면을 이제 세워줬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 없이 결국 이제 본인이 대통령의 짐이 될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사퇴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낙마죠. 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알아서 자기를 해라. 자기를 해라. 옛날로 치면. 예, 스스로 죽어라.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 참 보면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예. 문창국 후보자만 이번에 엉망이 됐습니다. 예. 본인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총리 뽑다가 날 다 샌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대독 총리 뭐 혹은 화초 뭐 이런 식의 그 오명을 뒤집었을 정도로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분은 사실 몇 분이 없었거든요. 네. 과거의 JP부터 쭉 살펴보면 사실 몇 분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총리를 하나 뽑는데 이렇게까지 논란을 벌였다. 이제 인사참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근데 이번에 언론사들이 인사참극이라는 표현을 쓴 내 신문을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헤아려 보니 6개가 돼요. 도대체 왜 참극이냐? 이분이 문창극이니까 참극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빗대어서 네. 인사참극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다. 이런 표제까지 달았어요. 그건 어느 인터넷 신문인데 독선과 오만이라니. 지금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이번에 문창극 지명자가 어떤 도덕적으로 큰 흠이 있다. 과거에 DJ 때 그 연달아 낙마를 했던 장상 총장과 그 장대환 그 회장은 그때 그 뭐 나중에 진실인지 아닌지 그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낙마를 그때도 했으니까 부동산 투기, 뭐 위장 진입 이런 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상법. 예,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김용준 재판관이나 네. 혹은 이 앞에 안대희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뭐 정관용을 받았다 혹은 부동산 투기를 했다 금전에 문제가 있다 아들 병역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는 문자 그대로 사상 검증을 했는데
이 사상 검증이 과연 제대로 되느냐. 저 같은 사람은 이건 범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KBS 뉴스가 자기끼리 편집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야당에서 극우 꼴통이라고 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마를 시킨데 민주당이 낙마를 시킨 게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낙마를 시킨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 김무성 의원, 이인재 의원, 그리고 그 앞에 초선 의원 소선 의원 5명. 네.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반대파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극우 꼴통이다. 그 다음에 친일파다. 그런 이제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왜곡된 역사관이다.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수정합니다. 식민사관이다. 막 이렇게 공격하다가 그것도 아니니까. 동영상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말을 또 교묘히 바꿔요. 편협된 역사관이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개인의 역사관 따져가면서 그것도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 같은 신자들 모아놓고 한 얘기를 두고 그 본인의 그 역사관 따져가면서 총리를 뽑고 장관을 뽑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총리 뽑고 장관 뽑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으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죠. 이분이 쓴 칼럼을 내놓고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죠. 이 칼럼은. 네. 칼럼을 놓고 하나하나씩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이분처럼 권력의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야당 권력이든 여당 권력이든 권력은 권력이에요. DJ든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권력은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힘센 사람 아닙니까?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네. 퇴임을 하더라도 힘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 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광고를 같으면 사실 지금 국가개조원이 뭐니 관피와 척결이니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더라도 이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 찾자면서 그런데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5명이 뭘 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KBS 뉴스 보도 보고 그 여러 가지 영향 받았죠.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당장 그 동영상 갖고 와봐라. 그 동영상을 한번 검증을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뉴스를 보고 그런 판단을 했다면 동영상이 전부 다 공개되었을 때 그걸 보고 자기들이 당장 사과를 해야죠. 우리 선거반 판단은 정말 아직까지 미숙한 정치적 경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말 잘못했고 그 대가로 사퇴를 하겠습니다. 의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될 사태예요. 이런 문제는. 오늘 언론의 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글쎄요. 왜 뭐가 오만과 독선입니까? 임명동의안에 제가 사인을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검증을 잘못했다라든지 뭔가 도저히 총리로서 도저히 부적격한 사람을 총리로 내세웠다라든지 이러면 오만과 독선이겠죠. 처음에 지명한 자체에 대해서 독선과 오만이라고 대통령을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오만과 독선이겠죠. DJ를 두고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비자금 다 밝히고 돌아가시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이거 적절치문했다. 공인으로서 적절치문.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범죄를 다 덮어서 되느냐. 그리고 안철수 의원한테는 아주 또 심하게 공격을 했죠. 뭐 새정치 한다면서 이런 법이 왜 되느냐. 이건 헌정치다. 심하게 공격을 했죠.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총리로 뽑았느냐. 이건 오만이고 독선 아니냐. 대통합하자면서 야당 입장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느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 박지원 의원이 그 말만은 맞아요. 방금 대통령이 지금 위중한데 내일 모레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신문에 그런 글을 쓰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 하지만 거기에 붙여서 그거 꼴통이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정치인으로서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선을 넘은 말이라는 겁니다. 내 말은. 네. 자, 그런데. 자, 인사 검증. 아니. 네.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네, 아니, 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잘못이 없느냐? 난 대통령이 잘못 있다고 봅니다. 임명동의안에 제가 안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국무총리가 정말 화초가 아니고 대덕총리가 아닌 것 같으면 최소한 흔히 하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만인지상, 일인지하. 나 이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국의 국무총리 같으면 그리고 영어로 치면 프라임 미니스터 아니에요. 네. 내각 중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외국에는 그 총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수상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다르죠. 수상하고 우리 국무총리를 지명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실에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그 앞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한 다음에 함께 나와서 내가 이분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지명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브리핑을 했다면 과연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 난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그렇게 총리를 소개한 사람은 없죠. 역대 대통령이 딱 한 번 있었죠. 그냥 대변인이 나와서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에 김용준 지명자를 네. 옆에 세워놓고 그때 인수위원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옆에 쓸 수밖에 없었겠죠. 네네. 근데 직접 말씀을 하셨죠. 대변인이 아니라 아. 그때 그 윤창중 대변인이 아닌 네. 박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직접 기자들 앞에 네. 총리로서는 총리 지명자가 김용준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 기자들이 네. 깜짝 발표를 했죠. 이 네. 김용준 위원장을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은 한 적은 없고요. 예. 네. 어느 분도 안 했죠. 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전통을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국가원수 혹은 더 나아가서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서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총책임자로서 그 국민한테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강요를 자기가 직접 발표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 임명할 때는 장관들을 직접 전부 다 하나씩 다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명씩 다 소개를 했죠. 네. 네, 이명박 대통령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번에 민경욱 대변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그 기자들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을 국민들에게, 대변해서 나와 예. 있으니까 지금 기자들이. 이번에 문창극 주필이라는 참 의외의 인물을 제가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명률은 1위를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국가를 개조를 하고 그리고 관폐를 집결하고 이게 물러터진 우리 관료들이 기강을 바로 세울 분으로 보인다. 여야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세울 분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사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그 점을 생각을 하거든요.